자, 망할 수 없다님, 승찬씨 오셨고, 승현씨, 네. 다 오셨네요. 예, 영범씨, 강현씨도 오셨고요. 정환씨 오셨고, 수희씨 오셨고, 영준씨 오셨고, 최진석씨, 현정씨, 수영씨, 그린씨, 보아씨 다 오셨네요. 중원씨도 오셨고요. 자, 지금이 바짝 달릴 때예요. 뭐 지금 한참 좋을 때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 되면서 좋은 시기 놓치지 마세요. 좋은 시기 놓치지 마세요. 좋은 시기. 자, 보시죠. 오늘 경매 투자의 횟수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이제 좀 한 몇 번만 더 하면 부자 마인드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채권이 해야지, 채권이. 자, 경매 투자 횟수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성공을 위해서 경매 성공을 통해서 부를 일구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행동해야 될 지침이 있다. 지침이란 단어에 굉장히 어떤 기억을 꼭 하세요, 여러분들. 지침이 있어야 된다. 지침서가 있어요. 그 매뉴얼 같은 걸 중요하다 그랬죠. 매뉴얼이 뭐예요? 내가 제정신을 안 차리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반사식으로 딱 그 동선만 따라가는 거. 그대로 가는. 여러분들이 술이 아무리 그 떡이 돼도 집으로 잘 찾아 들어가죠. 내가 아무리 뭐 옆에서 불이 나 그래도 내가 배운 지침대로 행동을 하는 거지. 호들갑 떠는 게 아니고 딱 배운 지침이 있다 이게. 저도 옛날에 처음에 운동을 처음 배울 때는 맨날 발차기만 하다 보니까 이 그 발차기로 사람 잘 안 죽거든. 안 죽어 잘. 뭐 하이킥 차서 얼굴 재수 있게 맞아가지고 떡실신 뭐 이런 거는 링이나 통하는 거지. 일반 도로에서나 계단에서 복도에서 발차기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그리고 맞지도 않아. 그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참 운동을 하던데 주먹을 자주 쓰려고 아무리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싸울 때 되면 이게 옛날에 했던 발차기가 먼저 나오는 거야. 발차기가 먼저 나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사람은 싸우면은 2초에서 3초 정도면 몸이 탁 붙어서 굴러다니거든요. 똑딱하면 붙어 다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싸우듯이 툭 치고 뒤로 빠지고 이런 거는 심판이 있을 때나 그런 스타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생각이 아무리 머리로 주먹을 먼저 써야 되는데 왜 이게 발이 먼저 나가는 거야. 이 본능이 본능. 이 본능이 되게 중요한 건데 왜 나는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본능적으로 내가 의지랑 다르게 움직이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하다 보니까 내가 배웠던 운동이 첫째 적합성이 없는 거라고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운동을 했는데 내가 본능적으로 다른 걸 먼저 선호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배운 주먹질은 효과가 없거나 실전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발차기만 선호했구나. 이런 결론에 달했어요. 왜? 다른 제가 다른 배운 게 있잖아요. 그걸 장난권을 배우면서 발을 쓰려고 해도 안 써져 잘. 그냥 발을 한 번 뻗을 때 손은 10번, 20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서 있는 각도랄까? 어떤 딱 서 있는 이 각이 있는데 그 각에서는 발보다는 손이 먼저 효율적으로 쓰여지게끔 되어 있어요. 구성이.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이걸 뭔 뜻인지는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간 대충 취지만 들으세요. 지금 뭔 말을 하고 싶으냐면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습관이 안 되는 게 있다고. 아무리 연습을 그거 해야지라고 해도 습관이 안 돼. 그게 자기 거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침이란 거하고 매뉴얼이란 걸 그때 깨달았어. 아까 말한 조금만 방향만 틀어도 그렇게 여태까지 고민했던 것들 내가 본능적으로 하고 행해졌던 거를 자제하는 어떤 기술적인 거를 내 본능, 내 마음대로 내가 무의식 중에 하던 행위 자체를 돈 못 벌 때 하던 짓을 경매 배우고 나서도 해요. 그래서 경매를 배워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투자할 때는 매뉴얼대로 해. 그 다음에 조금 안 보면 이렇게 희끼 됐다가 나 혼자밖에 없네. 그럼 지 배운 대로 또 해.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 매뉴얼에 여러분들이 의존하지 않아서 그래. 중요해. 매뉴얼. 배운 대로 써라. 중요한 거. 배운 대로. 근데 배운 대로가 머릿속에 배워놓고서 할 때는 안 한다? 나 분명히 배웠는데 할 때 안 해. 영어학원에서 실컷 떠들었는데 외국인 탁 만나면 영어가 안 돼. 이런 거랑 마찬가지.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앞서서 경매 투자는 여러분의 팔자를 고쳐서 부자의 길로 안내해주는 명검이라고 해요. 이렇게 좋은 말을 아무리 쓰면 뭐해. 그냥 이건 글자구나 하고 잊어버리고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이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미련해지는 거죠. 팔자를 고쳐서 부자의 길로 안내해주는 명검이다. 요 한 줄이 안 외워지나 이거? 자, 경매투자는 팔자를 고쳐서 부자의 길로 안내해주는 명검이다. 맞죠? 요거 여러분들 실감하셨을 거야.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도 몇십 배를 더 벌죠.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한 번의 경매 투자의 성공으로 벌 수 있는 금액이 적게는 몇천, 많게는 수억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도 매번 잘할 수 없는 것처럼 매번 베스트 투자 사례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절대적인 투자 횟수를 늘려나가야만 한다. 그 야구 선수도 매번 그 홈런을 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삼진도 있고 어떨 때는 그 플라이 아웃도 되는 거고, 결국에 내가 그 성공하려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타석에 좀 자주 나와줘야 돼. 타석에 가끔 나오면은 잘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타석에 자주 나와줘야 가끔 때리는 확률도 높아지죠. 내가 경매 투자를 많이 해야 몇 천을 벌든 몇 억을 벌든 정말 성공적인 투자가 될 때도 있고, 조금 뭐 중간 정도밖에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손해는 안 보고 그 조금 이득 보는 정도도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걸 그 길에서 돈을 벌려면은 뭔가 횟수라는 절대적인 어떤 충분 조건이 필요한 거죠. 절대적인 투자 횟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학적인 접근이죠. 성공한 투자로 단박에 1억 원을 벌 수도 있지만 투자 상황이 악화되어 이번에는 3천만 원을 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부자가 될 것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매번 1억씩 벌면 좋은데 어떨 때는 3천만 원밖에 못 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고,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이렇게 코로나가 2월에 이렇게 생길 때 지금 3월밖에 안 됐는데, 그죠?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생겼다. 야, 중국발이다. 야, 중국 큰일 났네. 야, 한국도 이제 생기네. 라고 할 때 지금까지 될 줄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주식 이렇게 쳐질 줄 알으셨어요? 누가? 대통령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모르니까 자기 주식 몇십억이 뭐냐, 거의 1조 2조씩 빠져나가 버리죠. 그때 보니까 저번 주 본 기사가 몇 대 기업에서 600조인가 날라가 버렸다고 그러던데, 주식시장에서 600조. 그죠? 경제 사령탑이고 국정원보다도 더 높은 정보력을 갖고 있는 삼성 연구소가 어쩌고 백날 하면 뭐 할 건데,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더 못하지. 경제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고,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은 경제 상황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투자 여건을 바꿀 수 없는 한 현 상황 속에서 최대한 머리를 쓸 수밖에 없다. 현 상황 속에서 최대한 머리를 쓸 수밖에 없다. 명심하세요. 현 상황 속에서 최대한 머리를 쓰자. 머리다, 머리. 맞아. 경매는 머리지. 경매는 머리다. 경매는 운빨이다. 땡. 이렇게 되는 거죠. 경매는 머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1억 원을 벌다가 3천만 원만 벌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었다면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방법으로는 투자 횟수를 늘려나가는 길 외에는 없더라. 그래, 1억 벌다가 3천 벌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내 부자 되는 플랜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 나는 원래 예측했고, 경제 상황은 누구나 예측할 수도 없는 어떤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네. 오케이. 횟수 늘리지 뭐. 이렇게 되면 된다. 옛날에는 1억을 벌었어. 근데 이번에는 5천밖에 안 벌리네? 야, 그러면 2번을 해야 돼. 옛날에 1억을 벌었는데, 요즘에 난리도 아니야, 경제가. 그리고 조이는 게 이렇게 많어. 그래? 3번 해야 되겠다. 옛날엔 조금 한 번씩 하면서 시험시험 했는데, 이번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요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빨리빨리 좌표를 이동해야 3천만 원을 버는 투자를 3번으로 늘리면 되는 겁니다. 쉽지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뻔히 도출되는데도 횟수를 늘리는데 소홀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양반처럼 팔자걸음 걸으면서 이게 전진하는 것도 아니요,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앞으로 가긴 가는데 이게 걷는 것 같은 것도 아닌 것이 뭐 이런 거. 그런 식은 곤란하죠. 아니, 거의 대다수가 횟수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더라.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 이거지. 사실 10억 원을 가진 사람 보고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30억 이상을 갖고 있어야 부자라고 합니다. 계산해 봅시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을 하더라도 1년이면 2,400이고요. 10년이면 2억 4천이고 40년이면 10억이 됩니다. 120년 동안 모아야 30억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 200씩 적금 들어서 120년 정도 지나면 이제 30억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장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30억이란 돈은 부동산의 호황을 맞을 때는 투자를 해놓지 않았다면 일반인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돈이 아닐 수 없다. 자, 30억이란 돈은 부동산 호황을 맞을 때 투자를 해놓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돈이다. 다시 한번 30억이라는 돈은 호황을 맞을 때 투자해 놓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돈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경기가 호황을 딱 칠 때 이때 막 투자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때요? 이때 투자하는 게 더 부자일까? 이때 투자하는 게 더 부자가 될까? 밑에서 올라가니까 이때 투자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할 때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투자할 때 재개발 재건축이 절대 안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할 때 들어가는 사람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있을지도 모르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할 때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100% 된다라고 판단하는 시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일 큰 부자는 이 사람이 되죠. 1번. 두 번째 부자는 2번. 세 번째 부자는 3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완벽하게 눈으로 보고 들어가는 시기에는 조금 덜 벌고 완벽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없을 때 산 사람이 크게 버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묘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황을 맞을 때 투자해도 올라가죠. 호황이 있기 전, 즉 지금 불황이 쳐서 내려갈 때 사놓으면 대박을 치게 되는 거죠. 호황일 때. 이 간격이 높을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잘 모르더라고 일반인들이. 자, 사실 현대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 거의 부모 덕을 보거나 부동산 붐이 있었을 때 투자를 잘해서입니다. 아주 극소수. 자,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됩니다. 아주 극소수의 스포츠나 연예계 스타 외에는 직업적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체가. 거의 다 먹고 사는 수준이죠. 다 생계지. 그걸로 뭐 돈 벌었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1년 사이에 떠돈을 거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잠깐 버는 건 버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돈은 계속 벌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중요해요. 자, 아니면 로또를 1등을 맞아야 되는데 요새 로또는 사실 5년마다 한 번씩 지속적으로 당첨돼야지 부자로 살고 있을 정도로 큰 금액이 별로 아니다. 이게. 요즘에 1등은 한 10억 이짝 저짝이죠. 이 로또도 한국은 로또는 비리 천지죠. 무슨 놈의 확률이 번개를 맞을 확률이 매 주마다 10명씩 생기냐고. 뭔 짓을 했길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은 잘 벌어져. 확률이 게임이. 길 가다가 번개 맞을 확률이라던데. 만일 경매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결국 방법은 하나다. 경매 투자의 횟수를 최대한 늘려나가면 됩니다. 경매 투자 횟수를 늘려나간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알고 있는 사실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경매 투자 횟수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되고 때로는 작은 돈을 버는 경우에도 즐거운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때로는 큰 돈을 벌더라도 현혹이 안 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 첫째 부지런해야 되고 둘째 작은 돈 벌어도 즐겁고 큰 돈 벌어도 홀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큰 돈 번다고 홀리면은 작은 돈을 우습게 알죠. 대부분 사업하다가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큰 거 한 방 노리다가 그냥 보잘것없이 인생 소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큰 돈만 좋아할 게 아니고 작은 돈도 좋아해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적은 돈이라면 몇 건 정도의 투자를 해 놓으면 거의 다 소진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갖는 고민이잖아요. 이게 고민들이다 이게. 이 경우에 내 돈은 금세 바닥이 나는데 무슨 수로 횟수를 늘리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나는 가진 게 적어서 몇 건을 했더니 바닥이 났다. 그러면 이 바닥이 나는데 그래 경매 투자는 횟수가 많으면 될 것 같아 부자가 되려면. 근데 내 돈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요? 나는 그러면은 경매라는 걸 통해서도 남보다 조금 더 버는 수준이지 부자는 안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남의 돈을 이용하면 된다. 남의 돈을 이용하면 된다. 돈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 제가 항상 강의를 했죠. 돈이란 건 두 종류가 있어요. 돈은 내 돈과 남의 돈이 있다. 돈이라는 것은 내 돈과 남의 돈이 두 가지가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명도 대상자가 원하는 건 두 가지다. 돈하고 시간을 원한다. 여러분들 짝퉁 조심하세요. 저의 책하고 과거에 그 지사로 있었던 애들이 다 이런 거 갖다 쓰던데 내가 보니까 과거에 그 수원지사한테 배워가지고 갔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유튜브에다가 막 하면서 명도 대상자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다 이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 거 베껴가지고 막 하는 거 보고 기도 안 차던데. 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여러분 알죠? 자기가 그 대구에 작은 빌라에 7천만 원에 낙찰받은 작은 빌라 있는 것도 알고 있어. 그거를 압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한두 건 한 놈들이 다 남의 책을 베껴다가 이렇게 자기 것처럼 해요. 그럼 또 거기에 또 속는다? 왜냐면 더 그럴듯하게 꾸며놓거든. 명도 대상자는 돈하고 시간 요 두 개밖에 안 요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장 탈 이유가 없다. 요 얘기 기억나시죠? 자, 돈이란 건 뭐가 있다? 내 돈과 남의 돈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 돈으로는 당연히 한정적이지만 남의 돈은 무한대다 이게. 자, 그럼 남의 돈을 나의 경매 투자로 끄집어 들이면 되겠네. 그죠? 자, 다시 한번. 내 돈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남의 돈이 있다. 내 돈은 한정적이다. 남의 돈은 무한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머리에는 관심은 어디로 가야 돼? 여기에 가 있어야지. 주력은 여기에 가 있어야 되고 보조적으로는 여기에 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돈은 내 돈과 남의 돈이 있는데 남의 돈은 엄청 커 내 돈은 작아. 그럼 내 생각에 관심의 상당수 90% 이상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남의 돈에 관심이 가 있어야지. 그러면 내 돈은요? 그럼 내 돈은 자기가 벌어들인 돈이 조금 있을 거고 그럼 내 돈도 키우는 방법이 있겠네. 내 돈을 키우는 방법은 뭘까? 직장을 부지런히 다녀야 되겠다.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면 연봉이 상승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부지런히 살다 보면 소비가 조금 덜해지면은 저축이 좀 늘겠네. 그 능력이 있어서 안 그러면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어찌됐든 자기의 월급과 수입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했어요. 경매할 때 뭐라고 합니까? 월세가 어느 정도 내 직장 월급만큼 나오면 저 직장 그만두려고요 라는 말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 자기가 500 벌고 월급 그 월세로 500 벌어서 1000만 원을 벌면 계속 이걸 유지해야지. 자, 500을 벌렸으니까 직장을 때려치면 다시 500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지. 그치? 그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을 키우는 방법도 한정적이지만 능력을 키워 나가는 방법, 더 부지런하게 일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거의 대다수는 남의 돈에 무한대적인 남의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옛날에 농부들이 여기에 밭이 있는데 흉년이 났어. 근데 여기에가 물이 지나가. 겨울물은 막 지나가. 강물도 지나가. 근데 내 밭에다가 내 밭은 쩍쩍 갈라져. 이렇게 쩍쩍. 이건 농사꾼도 아는 사실이다 이게. 그러면 내가 쩍쩍 갈라져. 여러분의 재정이. 그래서 투자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큰 물줄기에서 끄집어 내면 돼. 이 끄집어 들어온 걸 기술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거를 해를 끼치면 사기가 되고 이익이 해를 끼치지 않으면 기술이라고 되는 것이다. 이해하면 돈 버는 거예요. 이해하면. 반응이 없는 것 같으니까 대충 끝내버려야 되겠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또 음악 듣고 와야지.